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코렐드로 14에 대해서 같이 볼 정원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게 된 이제 코렐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러스트라던가 이제 포토샵 같은 그런 그래픽 툴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출판물이라던가 인터넷 웹사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그래픽 툴입니다. 물론 요즘 대세로 쓰고 있지만은 출판계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코렐드로를 사용해서 뭐 명암이라던가 이제 리플렛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실 수 있으시면은 뭐 각종 출판물 제작하는데 거의 뭐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렐드로는 예전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코렐드로 14 버전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나온 지는 거의 한 반년 정도 됐고요. 지금 이제 이게 어도비에 이제 흡수된 이제 예전엔 코렐사에서 나왔었는데 이 코렐사가 어도비에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흡수가 되면서 이 코렐드로도 이제 어도비의 이름을 달고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코렐드로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이 쓰시는 내용들이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도 많을 거지만은 대부분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쓰시던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포토샵에서 많이 보셨던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14 버전 같은 경우는 어도비에 있는 내용들도 대거 이제 같이 들어오고 인터페이스 자체도 일러스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워크스페이스까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실 건데 처음 배우신다면은 코렐드로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워클립이라던가 이제 색상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던 부분이라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새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코렐드로우가 얼마나 좀 강력한 툴인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렐드로우는 벡터 기반의 이제 드로잉 툴이 되겠고요. 벡터 기반이라 그러면 점하고 선으로 이제 그리기 때문에 이런 크기가 이제 늘어난다던가 이제 길이가 커진다던가 아주 큰 대형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글씨를 쓴다던가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해도 이렇게 커질 때 그런 크기와 상관없이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코렐드로에서 이제 좀 지원하는 기능들 중에서 아주 대용량 파일 작업이 가능한데 대용량 파일이라 그러면은 보통 뭐 한 큰 파일들이 뭐 한 500메가에서 이제 포토샵에서 보통 하면 뭐 500메가에서 뭐 한 많아야 뭐 한 700메가짜리 파일이 있긴 한데 코렐드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크기가 2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파일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파일 크기가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페이징 작업이 가능한데 페이징 작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나눠줄 때 뭐 예를 들어서 커다란 이제 책에서 이제 페이지를 나눌 때라던가 여러분들이 뭐 웹페이지를 만들 때 뭐 이럴 때도 페이지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이제 호환이 완전히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일러스트 파일을 가져오면은 뭐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끊기고 뭐 색깔이 없다던가 뭐 선이 빠진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렐드로 14에서는 어도비에 있는 웬만한 프로그램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저장하는 거라던가 그 다음에 저장한 걸 불러오고 그 다음에 편집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JPG나 이제 PNG 같은 비트맵 파일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예전에 이제 코렐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출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은 11 버전하고 12 버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코렐드로 같은 경우는 하위 버전으로 지금 14 버전인데 예전에 이제 한 10년쯤 전에 9 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렐드로 9이 있었는데 코렐드로 9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대중화가 됐었는데 그 대중화된 버전까지도 지금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렐드로 같은 경우는 CDR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 파일이 예전 이제 코렐드로 8이나 9 버전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저장까지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상당히 호환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렐드로가 업데이트되는 주기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가 되겠고요. 그 정도 사이에 보통 중간에 버전이 한 번씩 더 나오는데 그런 버전에서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클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라던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메일 머징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이제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것도 가능한데, 그런 기능들은 이제 코렐드로에서 이제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죠. 자, 그 외에도 이제 CAD나 이런 파일하고 호환성이 있는데요. 이런 파일들에서 가져오는 정확한 치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잴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도 같이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맵하고 벡터가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다른데도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이 코렐드로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그 그림에다가 위에다가 선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기능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에다 이제 그려놓고서는 그 그림에다 필터를 준다던가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코렐드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배우게 될 텐데요. 코렐드로로 작업한 그런 작업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작업을 할지 우리 이번 강좌에서 어떤 걸 배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코렐드로를 직접 그리게 될 그림들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소나타죠. 현대 소나타 차량의 이제 프로모션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서 그려놓은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탁상시계인데, 탁상시계를 한번 그려보는데, 요런 이제 정확한 이제 치수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폰인데, 아이폰에 있는 아이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직접 중간중간 다시 한번 더 그려볼 거고요. 외형을 그리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이제 크롬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인데, 저작권상 이거 이름을 바꿔놨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음영 처리, 그리고 크게 보았을 때, 이제 카메라라던가 이런 작은 부분들, 그 다음에 글씨 표현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코렐에서 지원하는 파워클립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이 핸드폰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은 이런 무늬가 조그맣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늬들을 작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카메라라던가 이런 부분에 음영 표시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검정색이랑 회색 중간에 있는 이런 톤 중간에 있는 글씨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아이콘들이 윈도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폰트들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폰트들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은 여기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 얼굴 모양이라던가 이런 간단한 아이콘 만드는 방법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교통 표지판 모양인데, 이것들도 지금 우리가 한국표준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치수에 맞춰가지고 그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그려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비트맵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렐 데이터로 열시게 되면은 뭐 원하시는 사이즈까지 원하는 대로 이제 크게 하고 줄이고 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모두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이제 강의들을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렐드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봤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것도 한번 봤고, 그런데 자, 이제 코렐드로가 이제 아직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대중화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으면은 뭐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하고 이제 또 비슷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워낙에 비슷한 기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출판이라던가 이제 맥에서 쓰시는 분들, 이제 지금 14버전 같은 경우는 맥이 같이 안 나왔는데, 예전 버전까지는 맥에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맥에서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로 출판하시는 분들, 이제 전문가들만 많이 썼었는데, 사실 이런 툴들이 이제 일러스트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외국에서는 코레에서 하면은 상당히 좀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특수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재밌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자, 일러스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이제 뭐 트레이싱이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울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코렐드로에서 옛날에 코렐 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제 프로덕트가 나왔었는데, 제품이 나왔었는데,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사람들의 외곽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풍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웃라인으로 이제 벡터화 시켜서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집에서 이제 앨범을 꾸민다던가, 뭐 사진 같은 거를 꾸며서 뭐 블로그나 뭐 사이트에 올린다던가, 그런 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코레드로 첫 시간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이제 코렐드로의 이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도구들, 그 다음에 기본 도형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글씨라던가 이런 거 속해 있는 그런 윈도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